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시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어제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이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미 이란 간 긴장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관련 이슈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양국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원유 관련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금펀드 12개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3.01%, 최근 1개월 수익률은 6.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지난 8일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금과 관련된 금융파생 상품 지수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선 것은 6년 9개월 만입니다. 중동 이슈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관련 상품 수익률도 상승세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일 배럴당 65.6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 상승에 따라 자금도 급격히 쏠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과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관련 ETF 18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은 8일 기준 239억 원으로 전날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연간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4분기 실적은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6조 610억 원, 영업이익은 98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고 지난해보다 1.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87.4% 급감하면서 증권사의 전망치 평균인 2,800억 원대를 못 미치는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62조 3,060억 원을 기록해 2017년의 역대 최고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4,3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는 10% 감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올해 첫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준 총괄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개막일인 7일 현장을 둘러본 뒤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들어 첫 전략회의를 전 세계 첨단 기술 전시장에서 개최한 겁니다. 전략회의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소형 전기 이동 수단으로 SK이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서 모빌리티 사업 전반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회의에서 이 모빌리티 발전은 회사의 매우 중요한 성장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를 앞서 나가지 못하면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외환 파생 상품 키코 사태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자율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들 가운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입니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 기업 중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 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영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산업신문은 각국에서 경영자들에게 주목하는 기업인에 대해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해당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3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면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뇌물 혐의 등으로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 경영자가 1위에 올랐고 일본에서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사장이 공동 1위로 꼽혔습니다. 올해부터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깁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집니다. 만약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격리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 속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하루 만에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가와 마감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역시 장중 최고치를 찍었지만 장 막판 이라크발 뉴스의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현지 시각 8일 밤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등 각국 공관이 밀집한 곳으로 고도의 보안 지역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CES에서 에릭 앨리스 우버 엘리베이트 대표와 만나 플라잉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